제가 처음으로 논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논문 발표를 많이 못했었고 논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논문의 핵심 내용도 빠뜨렸을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세션 지나고 꼭 논문을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독수이고요.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Chain of Thought Prompting Elastic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 굉장히 긴 건데, 뭐, 대형 랭귀지 모델에 어떻게 그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 추론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구글 리서치 브레인 팀에서 했는데 저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날 발표한 논문입니다. 앱스트랙션은 이제 COT로 대형 언어 모델이 복잡한 추론을 수행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지 탐구하는 거고, 이제 주로 실험했던 거는 산술, 상식, 심볼릭 추론 작업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인트로덕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뭐 대형 언어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모델의 크기만으로 산술, 상식, 기호 추론과 같은 이제 어려운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추론 능력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추론 능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태까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하는 방법,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이로 대신에 이제 포멀 언어를 사용하는 유로 심볼릭 방법을 통해서 중간 과정의 언어를 모델에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컨텍스트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지금 인풋 아웃풋 구조의 이제 샘플 몇 개를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질문 응답 작업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훈련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인풋 아웃풋 쌍 간단한 뭐 몇 개의 그런 인풋 아웃풋 쌍이 아니고 대량으로 그리고 복잡하고 이런 어떤 고품질의 인풋 아웃풋 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퓨샷 프롬포팅 같은 경우는 추론 능력에 잘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어 모델 규모를 늘리는 게 또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지금까지 연구에는 이런 한계들이 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이제 강점을 조합을 해서 한계를 이제 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OT라고 하는 프롬프팅을 이분들이 개념을 만들었는데 강점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퓨샷 러닝에서 인풋 아웃풋 구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추론의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론의 과정을 데이터셋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그 샷 샘플의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인풋 그다음에 최고 COT와 아웃풋을 이제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이제 중간 단계에 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이런 구조입니다. 뭐 누가 뭐 다섯 개 테니스 볼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두 개 더 테니스 볼 캔을 두 개를 더 샀다. 그러면은 뭐 세 개, 각 캔에는 세 개의 볼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답만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큐샷이죠. 그리고 그 캐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캐션을 주면 이게 틀린 답을 유도를 합니다. 제가 GPT에서 지금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동으로 COT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대형 언어 모델에서 이렇게 주면은 이게 틀린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인 오브 또 프롬프팅 줄여서 COT를 하게 되면 이 질문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추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대형 언어 모델에서 이 추론의 방법대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추론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COT고 이거는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추론 향상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인데 보시면은 이제 뭐 COT를 사용해서 팜뭐 540B를 가지고 스탠더드 프롬프팅과 COT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기존의 이제 기존의 베스트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COT를 쓴 것들은 이렇게 어떤 기존의 베스트를 넘는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OT를 이제 좀, 이분들이 얘기하는 COT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 COT는 이제 COT 프롬프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계가 많은 수학 단어 문제와 같은 복잡한 추론 작업을 해결할 때 최종 답변을 위해서 문제를 중간 단계로 이제 분해하고 각각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단계 수학 단어 문제라고 했는데 뭐 산술적인 뭐 우리가 사칙 연산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이죠. 제이 엄마에게 꽃 두 송이를 주면 10개가 남는다. 그 다음에 아빠에게 세 송이를 주면 7개가 남는다. 그래서 답은 7이다. 이런 식의 어떤 중간 단계를 분해해서 각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이제 언어 모델들에게 이런 문제의 최종 답을 얻기 위해서 중간 추론 단계 연속인 추론 단계와 유사한 그런 사고의 연결,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인 오브 토트를 생성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COT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계속 이제 COT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T 프롬프팅 매력이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매력이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델이 다단계 문제를 중간 단계로 분해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추론 단계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추가적인 견작을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추론 단계를 더 넣어서 추가적인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강제로. 그리고 모델 행동에 대한 해석 가능한 창을 제공해서 특정 답변이 어떻게 도달했는지 알려주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디버깅 할 수 있음. 이거 이제 뭐 우리 해석 과정을 넣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하고 특정 답변을 그 중간 단계를 고쳐가면서 어떻게 도달했는지 알 수도 있고 틀렸다면은 그 어떤 추론 단계를 수정하면서 디버깅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수학 단어 문제, 아까 전에 이런 뭐 누가 무엇을 줬고 이런 어떤 수학 단어 문제, 상식 추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많은 어떤 난리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처럼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 그런 아무런 지식을 주지 않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추론. 그다음에 기호 조작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어떤 코인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이름의 뒷면, 뒷 글자만 가져와라. 이런 어떤 기호 조작 같은 업무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호 조작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호 조작은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인다기보다는 어떤 단계가 한 두 단계가 계속되는 어떤 그런 도메인 안에서의 그런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단계가 있는 다른 도메인을 질문을 했을 때 그것대로 그 각각의 도메인의 단계를 이해를 하고
세 개 단계도 그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사용될 수 있어서 그거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켜주는 데 되게 중요한 어떤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T 추론은 퓨처 프롬프팅에 COT 시퀀스를 포함만 시키면 되니까 큰 언어 모델에 이제 쉽게 이제 또 추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과정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COT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한 대상은 이제 산술적 추론, 상식 추론, 기호 추론에 있습니다. 이 설명을 제가 다 했는데 각각 이제 그 어떤 벤치마크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이렇게 어떤 수학 부분에서 어, 이거를 이용했었고 상식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셋을 이용했었고 그다음 심볼릭 리즌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이라기보다는 어떤 타스크를 주고 그 타스크의 어떤 단계를 설명함으로써 이제 추론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대형 모델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대형 모델, 다섯 가지 정도의 대형 모델 가지고 크기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결과는 당연히 뭐 어떤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산술 추론 같은 경우는 설정을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한 네 개 정도의 그런 어떤 벤치마크를 이용했습니다. 제일 복잡하고 대형 언어 모델도 좀 풀기 어렵다고 하는 GSM-8K 문제, 그다음에 SVAMP 문제, 그다음에 단어 ASDIV, AQA 이런 어떤 대수학 단어 문제, 이런 어떤 네 개의 어떤 벤치마크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잠깐 캡처를 했는데 이거 블로그에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좀 크게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GSM-8K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조씨가 뭘 어쩌고 하면서 엄청 복잡하죠. 그런 뭘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각각의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AQ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 그거 수학 기호를 가지고 어떤 다지선다형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MAWPS 같은 경우는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런 타스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간단한 건 싱글 OP, 뭐를 더하고 뭐 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T 프롬프팅은 어, AQA를 제외한 그 모든 수학 문제에서 8개 이제 퓨샵 예제들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AQA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 그거 원래 서술형인데 네, 객관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펜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8개의 퓨샷 예제들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어떤 문제를 할 때마다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이 예제들을 이제 보시면 제가 잠깐 캡처한 거 있는데 이 앞쪽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한 거죠. 이렇게 뭐 매스 워드 프로블럼, 상식 프로블럼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뽑았는데 매스 쪽은 한 8개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 그래서 이 COT 프롬프팅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5가지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GPT-3, 뭐한 175B까지, 람다, 뭐 137B까지, 팜 같은 경우 540까지, 그 다음에 UL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언어 모델인데 잘 모르겠고 코덱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나오는 코덱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중점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구글이니까 이제 팜이 우수하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 결과도 팜이 많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즈도 파라미터 사이즈도 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결론을 내리면 어, 작은 모델보다는 이제 100B 파라미터 모델까지 이상에서 성능이 이제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작은 모델에서는 표준 프롬프트보다도 낮은 성능을 가져온다. 이게 아마 COT를 생성하는데 내부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COT를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 제일 복잡한 문제는 GSM-8K 이 모델인데 이거는 베이스라인 자체가 이제 가장 낮습니다. 이거 GSM-8K에서 가장 큰 성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복잡한 문제가 GPT와 팜 모델에서 이제 두 배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가장 쉬운 게 아까 전에 그 싱글 OP였잖아요. MAWPS의 가장 쉬운 하이 업체 싱글 OP에서는 그렇게 높게 향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에 더 COT가 잘 작동한다. 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나중에 그 그래프 보시겠지만 GPT 157, 팜 540B 모델에서 이전 소타 기록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팜 모델, 지금 모델이죠. 팜 모델은 이제 GSM-8K에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그 다음에 아쿠아하고 여기서는 기존 성능의 2% 내에서 차이로 근접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잠깐 그 결과를 보시면 이게 잘 잠시만요. 안 줄여지네요.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X가 지금 모델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GPT 같은 경우에 175까지, 그다음에 팜 모델일 경우에 540까지 이렇게 모델 스케일 돼 있고 각각의 이제 세로에는 이제 솔브 레이트입니다. 솔브 레이트가 이렇게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된 거는 이제 COT 프롬프팅으로 솔브 레이트를 이제 체크한 거고, 이 주황색은 기존에 이제 가장 베스트했던 그런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팜은 GSM-8K에서 이제 팜 모델 제일 큰 모델에서 이미 그 베스트를 일단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복잡한 문제에서, 어떤 그 작은 모델 사이즈는 그렇게 표준 프롬프트도, 표준 그 프롬프트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 여기서는 뭐 7, 8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부터, 어, 이제 조금씩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어떤 아까 전에 그 MAWPS에서 싱글OP의 가장 하위에 대한 그 타스크들은 그렇게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게 어떤 격차를 이렇게 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문제보다는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에 이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추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스터디를 그거 방법을 또 제공을 했던데 에블레이션 스터디라고 이것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제 알고리즘에서 이 피처들을 제거해서 이 피처들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했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T에서 발견된 이점이 다른 프롬프트에 통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에빌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에빌레이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피처들은 이제 방정식만 했을 때, 이 방정식만 했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은 또 이거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이거 답변 후에 COT는 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어,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한번 프로포티를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답을 제공, 방정식만 이퀘이션 온리에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는 모델이 이제 답을 제공하기 전에 수학 방정식만 도출하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이 GSM8K에서 아까 그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만 가지고는 추론 중에 중간에 나와서 나온 그 방정식만 가지고는 그 성과를 추론에 영향을 안 줬다. 이런 얘기고요. 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단계가 많은 문제의 데이터셋에서 이 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어, 해보니까 이거는 또 성능을 향상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 방정식만 가지고는 어, 안 되고 꼭 자연어 추론 과정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 계산. 어떤 베리어블 컴퓨터 온리에서 이 변수 계산만 가지고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COT가 모델에 이제 이 COT가 모델에 더 많은 계산, 이게 중간 단계 토큰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수면하는지 이제 검증을 진행했고, 이 부분을 이제 COT 추론해서 이제 변수 계산 효과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수시간에 이제 문자 수와 동일하게 도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이 베리어블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래 해보니까 이 베이스라인과 이제 성능과 동일한 성능을 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퍼포먼스를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과 성능과 동일한 어떤 성능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본다면은 COT 성공의 이유가 변수 계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언어를 통해 중간 단계를 표현하는 유틸리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계산 그 자체 때문에 성공했는 게 아니고 이 변수 계산하는 거는 그냥 언어를 통해서 중간 단계를 표현하는 유틸리티로밖에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답변 후에 COT, 그러니까 답변 후에 COT, COT 프롬프팅이 모델로 하여금 이게 COT를 우리가 프롬프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델로 하여금 프리트레인 미리 미리 학습하는 동안에 획득한 지식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 있음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COT 프롬프트가 답변 이후에 제공되도록 설정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델이 이제 실제로 최종 답변을 내기 위해 생성된 COT에 모델이 이제 실제 최종 답변을 내기 위해서 생성된 COT에 의존하는 거를 이제 격리시키는 것. 한글말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테스트는 베이스라인 성능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COT 안에 내포된 그 순차적 추론이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 이유로 시키는 것 이외의 이유로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뭐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COT의 그 어떤 에빌레이션 스터디 말고 또 그 COT의 그 강건성을 또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COT의 우리가 프롬프트의 강건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큐샷 러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첫 번째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민감성에 대한 강건성을 얘기를 했고요. 예시 순서를 이제 앞에 뒤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퓨샷 같은 경우는
GPT-3에서 SST2의 정확도가 이제 거의 레인지가 54.3%에서 94.4까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COT가 이런 어떤 프롬프트의 민감성에서 강건한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또 COT의 프롬프트가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애노테이션, 예, 이거 애노테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들 애노테이터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만든 사람들 간의 언어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때 그걸로 테스트했을 때 어떠느냐. 그래서 이제 특정 언어 스타일에 의존하지 않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그 거의 비슷한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영어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영어로 어려웠고, 어쨌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뭐, 다양한 예시들과 함께 실험했고, 또 독집적이 아니라 독립적이죠. 독립적인 어떤 소스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언어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서, 자기들 그 했던 산술 추론 COT가 강건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한번 보면, 어, 이게 보시면 이게 그거 이제 노란 게 이제 그 스탠다드 프롬프팅이고, 네,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했던 그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본 스탠다드를 잡고 있는 COT 프롬프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각각 이상한 그런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각각에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타일, 그 다음에 이거 샘플의 어떤 시퀀스 순서, 요렇게 해서 강건성을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면은 거의 좀 변함이 없습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복잡한 문제에서 이제 일부 어떤 스타일에서 영향을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성능에서는 이 COT 프롬프트가 그 어떤 환경, 뭐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샘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거 프롬프트 만들 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설명했죠? 지금, 예,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산술, 상식, 뭐죠? 뭐 심볼릭 이렇게 중에 이제 산술 설명해 드렸고, 상식 추론 실험은 이게 뭐 거시적으로 크게 뭐 얘기를 하던데,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 요소이고, 현재의 자연어 이해 시스템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NLU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에서 이제 그 타스크들의 그 범위를 넘어선 과제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크는 이제 5가지 데이터셋을 고려했는데, 이제 CSQ에 이제 뭐 커먼 센스 뭐 QA죠.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한, 그냥 미리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복잡한 의미를 포함하는 세계에 관한 상식적인 질문, 굉장히 방대하고 인간도 잘 모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QA는 멀티 홉이라고 하는데, 멀티 홉 전략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영어로 이걸 한글로 번역하려니까 이상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했고, 멀티 홉 전략을 추론하여 질문에 답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빅벤치에 이제 데이트 언더스탠딩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맥락에서 이제 날짜를 추론하는 데이트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스포츠에 관한 문장이 타당한지. 예를 들면 뭐 나는 수영장에서 볼을 던졌 뭐 축구를 했다.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뭐 골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여부를 뭐 결정하는 그런 스포츠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세이켄 데이터셋인데 자연어 지시를 로봇 동작의 이산 집합으로 매핑.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로봇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요, 뭐
뭐 물건을 집어서 절로 가져가 보내줘. 이리로 가져와 그러면 뭐 어떤 캔을 가져와 그러면 캔을 찾는다, 잡는다, 든다, 움직인다, 뭐, 뭐 데스크에 놓는다, 그리고 손을 뺀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동작의 이산 집합을 이제 매핑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팅은 이제 CSQA나 스트레이시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세트에서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수동으로 COT를 작성해서 q-사수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빅벤치는 이거는 이벨루에이션 셋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세트에서 10개 예제를 큐샷 예제로 선택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평가 세트로 이제 결과를 체크를 했고, 근데 세이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세트에서 6개 예제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또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COT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만 유용하다. 그러니까 COT의 프롬프팅은 위에도 그렇지만 이제 작은 모델보다는 큰 규모의 모델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또 자기들 자랑합니다. 팜 540 비해서 COT 프롬프팅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식 추론 작업에서 큰 성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SQA, 스트레스 QA, 데이터 언더스탠딩, 스포츠 언더스탠딩에서 다양한 어떤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프롬프팅에서 상대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표준 프롬프팅보다는 좋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팜 540B 스트레지 QA 같은 경우는 이전 기록이 아마 69.4%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었다. 그리고 스포츠 언더스탠딩에서는 기존 기록이 84%인데 95.4%라면서 크게 능가했다. 이게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5.4% 어쨌든 뭐 크게 능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COT 프롬프팅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상식 추론 작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CSQA에서는 밑에 차트를 보시면 COT나 표준 프롬프트나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CSQA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치 QA 같은 경우는 이제 COT가 표준보다는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모델 공이 이제 모델 스케일이 커지면 클수록 어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COT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뭐 산술, 상식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기호는 이제 표준 프롬프팅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심볼릭 추론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퓨샷 예시보다 더 많은 단계에서도 일반화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 타스크 대신에 벤치마크 대신에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타스크면 충분한 것 두 가지 타스크로 충분히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마지막 문자 연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름을 뭐 아미 브라운을 했다면 Y하고 N을 연결해주는 요런 게 기존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의 이제 첫 번째 문자 연결은 표준 프롬프트로도 해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뭐 YN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도전적인 과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센서스 데이터에서 1,000개의 첫 이름과 끝 이름들을 그래서 랜덤하게 막 돌린 거죠. 돌려서 이제 그 플레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동전 뒤집기인데 저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모델에게 이제 뭐 이런 거죠. 모델에게 사람이 이제 동전을 뒤집거나 뒤집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한 후에 동전이 여전히 앞면인지 물어보는 과제. 뭐 예를 이렇게 두더라고요. 동전이 앞면이다. 그 다음에 포비가 동전을 던진다.
그다음에 뭐 오스왈도가 동전을 던지지 않는다. 동전이 여전히 앞면인가? 앞면인가? 아니요. 왜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동전 뒤집기 타스크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보다는 이 중간중간 이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타스크를 수행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어떤 프롬프트가 추론의 프롬프트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아웃 오브 도메인 어, 어, 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단어로 된 이름의 예제만을 본 후, 그러니까 두 단어만 이름을 이제 두 단어에 뭐 아미 브라운에서 YN이다 뭐 이렇게 된 이런 걸 쭉 보여주고 갑자기 세 개, 네 개 단어를 포함된 이름을 마지막 글자 연결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전 던지기 작업에서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타스크 뭐 동일하게 두 개씩 이렇게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세 개를 이제 단계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단계 수를 가진 거를 인도메인이라고 이분들은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단계를 가진 도메인을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과는 팜 540에서 COT를 사용하면 100% 해결했다. 그래서 표준 프롬프팅은 이미 이제 540에서 동전 던지기를 진행했고 람다에서는 첨가하지 못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작은 모델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큐사수로도 명백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요게는 그런 데이터셋의 뭐 정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스크니까 어떤 주어진 그 어떤 샘플에 대한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간 예제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기호의 동일한 단계의 그런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실패했습니다. 작은 모델에서. 근데 큰 모델에서는 표준 프롬프트로도 충분히 이런 타스크들을 진행했는데 작은 모델에서는 이런 일반화에 대한 COT를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기 규모의 모델에서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한 추상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하는 우리가 모델을 고를 때 그 이하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이제 ODD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프롬프트로 이제 두 타스크 모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COT를 사용할 때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공 상승률이 좋아진다. 그리고 충분한 규모의 언어 모델의 경우 COT를 통해서 길이 일반화, 이 한글로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또 말이 됩니다. 랭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용이하게 함. 그러니까 어떤 스텝을 아주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어떤 추론을 유도한다 생각을 그걸 이제 길이 일반화라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캡처를 또 엄청 크게 했네요. 그래서 모델 스케일이 커질수록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어 그 이제 코인 ODD 같은 경우는 이제 크면 커질수록 모델이 크면 커질수록 COT가 월등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떤 동전 던지기 같은 인도메인 같은 경우는 표준이나 COT나 별 큰 차이는 없고 레터 콘캐트 같은 경우는 이제 COT가 월등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설명하기로 모델 규모의 증가는 추론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며
어떤 프롬프팅 방법이 어느 모델에 해결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같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델 규모의 증가는 얼마나 향상될까? 증가로 얼마나 향상될까? 그리고 어떤 프롬프팅 방법이 어느 모델에 해결할 수 있는 작업 범위를 더 확장시키는지 요거를 이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한계가 COT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COT가 이제 인간 추론자의 그 사고 과정을 흉내를 내지만 이는 이제 신경망이 아, 실제 있는지에 대한 그쵸, 답은 그치. 제공하지 않고 있다. COT의 예제 비용은 Q샷에서는 최소이지만 파인 튜닝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합성이나 제로샷으로 일반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올바른 추론 경로를 보장할 수 없어서 뭐 앞에 추론 경로가 틀리더라도 이거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추론 경로가 틀리더라도 맞거나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델 규모가 큰 경우에만 COT 추론이 나타나므로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다음 연구는 이제 이런 작은 모델에서도 이런 COT의 이런 결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확보할 것이다.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설명을 다 했고요. 이 논문을 급하게 지금 이제 보고했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프롬프트로 작업들을 진행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프롬프트를 만들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